뉴욕에서 거주하던 박영화 씨는 2003년 남편과 이혼한 후 제이미 저스틴 두 자녀와 함께 캘리포니아로 이주합니다. 이곳에서 같은 한국인인 심재환 씨를 만나 아들을 낳고 새로운 가정을 이룬 기쁨도 잠시, 심재환 씨의 심한 의처증을 견디지 못한 박영화 씨는 또다시 헤어짐을 택합니다. 두 아이들과 일상을 보내던 박영화 씨는 아이들의 태권도 레슨을 위해 태권도장을 종종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태권도 사범과 연인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심재환은 질투와 분노에 휩싸이고 고향 친구인 권태원 씨와 끔찍한 일을 계획합니다. 심재환은 친구 권태원과 함께 심재환의 전부인 박영화 씨가 두 아이들과 거주하는 그녀의 형부집에 찾아갑니다. 그들은 준비해간 사무라이 칼과 야구방망이로 한 사람 한 사람 무참히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박영화 씨의 자녀인 저스틴과 제이미, 그리고 박영화 씨의 형부인 조셉 시가넥 등 일가족 4명이 심재환과 권태원의 손에 잔인하게 목숨을 잃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에 불까지 지릅니다. 방화 후 조셉 시가넥 씨의 집을 급히 빠져나온 심재환, 권태원 두 사람은 심재환과 박영화 씨 사이에서 낳은 어린아들을 지인에게 맡긴 후 곧장 애리조나로 갑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도주하지만 사건 발생 5일 후인 6월 28일 멕시코 국경 마을인 아구아 프리에타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됩니다. 경찰은 랭캐스터 살해 방화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2명을 체포했지만 아직 한 사람의 행방을 더 조사 중입니다. 경찰이 찾고 있는 사람은 숨진 박영화 씨의 새로운 연인이자 아이들의 태권도 사범이었던 윤시영 씨입니다. 그는 박영화 씨와 그녀의 가족들이 변을 당한 6월 23일에 외출한 후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경찰은 잠시 윤시영 씨도 랭캐스터 사건의 용의자가 아닐까 의심했었지만 심재환과 권태원의 체포 후 이 두 사람이 윤시영 씨를 이미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심재환이 평소 숨진 전부인 박영화 씨와 윤시영 씨 사이를 의심하고 있었고 심지어 미행까지 했었기 때문입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멕시코에서 체포된 후 보석금 없이 애리조나주 구치소에 수감되어 LA 송환을 기다리고 있던 심재환, 권태원을 4건의 살인 및 1건의 방화, 1건의 중절도 등 각 6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합니다. LA로 송환된 심재환, 권태원은 몇 달간의 경찰의 추궁에도 어떤 말도 하지 않다가 11월이 되어서야 죄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사전 형량 조정, 즉 플리바겐 제시에 결국 심재환은 추가 자백을 합니다. 그가 랭캐스터 사건 이후 내내 실종 상태인 윤시영 씨의 행방에 대해 밝혔던 것입니다. 심재환은 윤시영 씨를 랭캐스터 사건 당일 살해해 그의 시신을 멕시코 국경 인근에 매장했다고 자백합니다. 사건 발생 6년 6개월 만인 2014년 12월 랭캐스터 사건 현장에서 약 600여 마일 떨어진 멕시코의 한 국경 마을에서 실종 상태였던 윤시영 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의 시신은 2008년에 이미 발견되었지만 연고자를 찾지 못해 신원미상자로 처리되어 무연고 시신으로 묻혀 있었습니다. 당국은 무연고 시신에서 채취한 지문을 윤시영 씨의 지문과 대조했고 두 지문은 일치했습니다. 7년 전 LA 북부 랭캐스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해방화 사건으로 기소된 심재환과 권태원에게 법원은 각각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125년형을 선고합니다. 심재환에게 선고된 종신형은 플리바겐에 따른 결과로 심재환은 윤시영 씨를 묻은 위치를 알려주는 대신 예정된 사형 선고를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